북드라망 출판 고미숙저 고미숙의 로드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 196쪽 허클베리 핀의 모험 1. 야생과 탈주의 연대기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헉은 톰의 절친이다. 명성으로 따지자면 톰이 헉을 앞선다. 헉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톰을 모르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 작품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톰 소여의 모험에 헉은 조연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선 톰이 말미에 카메오로 등장한다. 둘 다 악동의 대명사지만 성형이나 기질은 아주 딴판이다. 일단 톰이 눈에 포착된 헉의 캐릭터는 이렇다. 허클베리는 동네 어머니들이 하나같이 몹시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아이였다. 왜? 빈둥거리는 데다 상스럽기 때문이다. 옷차림도 넝마의 누더기가 기본이다. 하는 짓거리란? 날씨가 좋으면 남의 집 문간 계단에서 잠을 자고 비가 올 때면 큰 나무통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다. 사회적 약자, 버림받은 아이, 상처받은 영혼 등등의 이미지로 집중 조명될 판이다. 헌데 이어지는 멘트는 우리의 예상을 홀딱 깬다. 학교도 교회도 갈 필요가 없고 낚시질이든 수영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목욕을 할 필요도 없고 욕지거리를 해대도 말리는 이가 없다. 한마디로 이 녀석은 정말로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을 뭐든지 다 갖추고 있었다. 헐, 아니 헉. 그리고 하나 더.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살면서 어른들한테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얌전한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다. 모든 아이들의 우상이라는 것이다. 몹시 당황스럽겠지만 사실 이것이 성장기 아이들의 진면목이다. 지저분하게 욕설을 해대면서 싸돌아다니는 존재들. 그것이 청소년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너무나 낯설다. 아니 공포스럽다. 예쁘장하고 고분고분하고 방에 콕 박혀있는 모습에 익숙해져서다. 왜? 애고 어른이고 문명과 제도에 완전 쩔어버린 탓이다. 덕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야생의 추억을 몽땅 망각해버렸다. 화폐 따윈 필요 없어. 그랬던 헉이 톰과의 모험, 해적놀이와 보물찾기 덕분에 6,000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갖게 되자 곧바로 문명세계에 편입되었다. 이제 더글러스 과부댁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자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니, 그 세계 안에 내동댕이 쳐졌다고나 할까. 그렇다. 헉에게 있어 문명은 진보가 아니라 추락이다. 온통 빗장과 족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3주간 이 고통을 견디다 마침내 헉은 종적을 감추어 버린다. 그가 다시 찾아간 곳은 도살장 뒷견에 뒹굴고 있는 빈 나무통 속. 그를 찾아낸 톰에게 헉은 절규한다. 과부댁은 종이 땡땡 울리면 식사를 하고 종이 땡땡 울리면 잠을 자고 또 종이 땡땡 울리면 일어난다니까? 정말로 견딜 수가 없어.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 헉. 톰, 난 다른 아이들이 아니잖아. 이 대화는 어쩐지 익숙하다. 요즘에도 왜 그렇게 매여서 사느냐고 물으면 다들 이렇게 말한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라고. 하지만 헉은 다르게 말한다. 난 다른 사람이 아니다. 사실 이게 정답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먹을거리가 너무 쉽게 얻어지니까 도무지 밥맛이 없어. 그런 식으로 먹는 건 재미가 없거든. 그렇다.
몸은 외부와의 밀당을 원한다. 그래야 기혈이 순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게 얻어지는 것에선 절대 기쁨을 느낄 수 없다. 헉은 거리에서 살면서 그 맛을 제대로 누린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쩌다 이런 인생의 참맛을 홀딱 까먹은 것일까? 다름 아닌 화폐 때문이다. 헉은 그 사실을 즉각 깨달았다. 톰, 부자가 된다는 게 남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고. 걱정에 또 걱정, 진땀에 또 진땀.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늘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 목도 네가 다 가져. 나한텐 어쩌다 가끔 10센트짜리 동전 한 입씩만 주면 돼. 그것도 자주 줄 필요도 없어. 나는 말이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따위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어. 부자와 화폐에 대한 신랄하고도 통쾌한 풍자. 청춘의 생명은 자유다. 화폐와는 천적지간이다. 화폐는 문명을 구축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모든 주체를 복속시킨다. 그런데 문명인들은 그것을 진보라고 부른다. 야생적 에너지를 알량한 안정과 교환한 것이다. 하지만 헉에겐 그거야말로 부당거래다. 출근은 간단하다. 화폐를 버리면 된다. 이게 톰 소여가 소개하는 헉핀의 행동 방식이다. 201쪽 문명, 규율과 폭력의 이중주. 소설 첫 장,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건 다짜고짜 경고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동기를 찾으려는 사람은 고발당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으려는 사람은 추방당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줄거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총살당할 것이다. 뭐 이런 저자가 다 있어? 동기도 교훈도 줄거리도 없는 소설을 누가 읽는단 말인가? 그런데 잠깐. 그럼 우리에게 소설은 동기와 교훈과 줄거리란 뜻인가?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왠지 소설이 영 재미없어진다. 그럼 소설이 뭐지? 헷갈린다. 이럴 땐 일단 건너뛰자. 톰 소여의 모험이 3인칭이라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1인칭이다. 즉, 헉의 자전적 작품이다. 이야기는 과부댁에서 시작한다. 조금만 참고 살면 대모험에 끼워주겠다는 톰의 회유로 헉은 다시 과부댁으로 돌아간다. 다시 문명세계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규칙과 예법, 기도와 회개, 친절과 배려 등등에 짓눌려 헉으로선 어찌나 서러운지 딱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것이 바로 미셸 푸코가 말한 근대 규율 권력의 실상이다. 욕망과 신체의 곳곳을 세밀하게 터치하고 조작하는 생체 권력 말이다. 가족과 학교, 교회야말로 그런 권력이 작동하는 핵심 거처다. 헉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간파하고 있다. 그 반대편에 술주정뱅이 아빠가 있다. 그는 불황자다. 학교와 종교를 증오한다. 그럼 반문명인인가? 아니다. 그는 문명에 편입되지 못한 주변인이다. 문명인 못지않게 그는 화폐를 갈구한다. 술을 먹기 위해서다. 또 술은 언제나 폭력으로 이어진다. 1년 만에 나타나선 헉을 과부댁에서 빼내 강 상류에 있는 숲속 오두막으로 데리고 간다.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해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다. 하지만 아빠는 신나게 술을 퍼마신 다음엔 헉을 두들겨 팼다. 이런 쓰레기 같은.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다. 헉은 이 생활이 나쁘지 않았다. 왜? 담배를 피우거나 낚시를 하고 책도 공부도 없었으니까. 목욕을 할 필요도 없고 욕설을 참을 필요도 없으니까. 자, 이것이 헉이 놓여 있는 자리다. 한쪽은 감시와 보호,
다른 쪽은 주정과 폭력. 전자는 안전하지만 지루하기 짝이 없고 후자는 유쾌하지만 늘 채찍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이것이 문명의 이중주다. 금욕 아니면 방탕, 규율 아니면 폭력. 지금도 이 둘 사이를 격하게 오가고 있지 않은가. 헉은 아빠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과부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 멀리 떠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았고 차라리 방방곡곡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냥과 낚시로 끼니를 때워야 할 것 같았다. 유목민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헉과 짐의 운명적 조우.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도주가 무엇일까? 죽음이다. 죽어버리면 낡은 인연들은 절로 정리될 테니까. 헉도 그렇게 생각했다. 총으로 멧돼지를 잡아 자신이 마치 강도한테 납치되어 익사한 것처럼 꾸민다. 그런 다음 카누에 누워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좋아. 그럼 이제는 어디든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돼. 그래, 잭슨 섬이 딱이야. 그렇게 잭슨 섬으로 숨어든다. 작전은 성공했다. 마을 사람들은 헉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 강물 속으로 대포를 쏘는 등 안간힘을 다한다. 헉은 잭슨 섬에 숨어서 마치 영화를 감상하듯 그 광경을 바라본다. 자신의 죽음을 구경하는 맛이라니. 수색은 실패했고 마침내 헉은 죽었다고 판단되었다. 야호! 이젠 해방이다. 과부떼기 규율에서도 아빠의 폭력에서도 완전히 벗어났다. 한데 이 자유에는 쓸쓸함이 수반된다.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친구들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연은 가고 오는 법. 그 시간 흑인 노이의 짐도 잭슨 섬으로 숨어들었다. 둘은 서로를 알아본다. 근데 이 섬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 짐? 네가 죽은 바로 다음날 여기 왔지. 그나저나 네가 이 섬에 온 지는 얼마나 된 거야? 내가 죽은 바로 그날부터지. 헐, 무슨 선문답 같다. 좌우지간 헉의 죽음과 짐의 도주는 동시적이다. 이 동시성 때문에 마을에선 짐이 헉을 죽인 범인이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짐이 도주한 건 짐의 주인인 왓슨 양이 800달러의 짐을 남부로 팔려고 했기 때문이다. 가혹한 노예제로 악명 높은 남부에 팔려가느니 차라리 도망을 가는 게 낫다고 여긴 것이다. 둘은 만나자마자 친구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절실했던 탓이다. 헉은 떠돌이 미성년자다. 함께 다닐 보호자 어른이 필요하다. 짐은 어른이지만 흑인이자 도망노예다. 신분을 보장해줄 백인이 필요하다. 나이와 신분, 인종을 둘러싼 기묘한 대칭성. 이 대칭성 덕분에 둘은 바로 말을 튼다. 헉은 어리지만 백인 나리이고 짐은 노예지만 아저씨니까. 소년 불황자와 검둥이 도망자라는 세기적 커플의 탄생. 잭슨 섬에서의 동거는 달콤했다. 하지만 세상이 그들의 평화를 허락할 리가 없다. 짐이 헉을 죽였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의 추격이 시작되고 결국 둘은 뗏목에 몸을 싣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흘러간다. 이로써 헉은 마침내 부활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아빠와 과부댁을 벗어나는 게 삶의 목표였다. 하지만 이젠 짐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앞으론 살인자 혹은 도망노예를 쫓는 자들로부터 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여행은 더 이상 톰 소여와 같이 했던 해적노름 따위가 아니다. 이건 진짜 도주다. 노예제와 공권력, 인종차별의 관습과 무의식 등으로부터의 도주. 그래서 탈주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톰 소여류의 악동소설이 아닌
미국 문학의 최고봉이 되는 순간이다. 뗏목, 강물 위의 텐트. 이 소설이 단순한 모험담이 아닌 유목적 여정이 되는 지점도 여기다. 한데, 왜 산이나 숲이 아니고 강일까? 잭슨 섬이 미시시피 강변에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신체적 조건상 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헉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낯선 곳을 떠돌면 바로 눈에 띈다. 즉각 감시 아니면 보호의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짐은 흑인이다. 주인 없이 떠도는 노예는 즉각 도망노예로 간주될 것이고, 도망노예는 당시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든 곧바로 체포 대상이었다. 말하자면 헉과 짐은 도무지 변장이 불가능한 신체인 것. 그래서 강물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강물은 흘러간다. 아니, 흐르는 것이 강물이다. 헉과 짐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다. 그런데 강물을 따라 흐르려면 뗏목이 필요하다. 뗏목은 강물 위의 텐트다. 그 위엔 작은 오두막도 있고 카누나 보트도 매달 수 있다. 말하자면 일상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또 탁 트인 하늘과 숲, 산과 마을이 교차하는 풍경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그야말로 자유의 새로운 공간이다. 흐르는 것이 어디 강물뿐이랴. 인생 또한 유동한다. 이제 강물을 따라 흘러가면서 헉과 짐 역시 끊임없이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유목민의 운명이다.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 짙은 안개가 밀려들자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된다. 헉은 카누를 타고 짐은 뗏목에 남아 서로를 부른다. 어이, 어이 하면서. 나는 노를 집어던졌다. 그때 어이 소리가 또 들렸다. 아직 내 뒤에서 들리고 있었지만 아까하고는 또 다른 위치였다.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으며 계속해서 위치가 바뀌었고 나는 계속해서 응답했다. 그러다 헉은 물살에 떠밀려 왼쪽으로 시속 4-5마일의 속도로 떠내려갔다. 고투 끝에 헉은 마침내 뗏목과 짐을 발견했다. 헉이 돌아오자 짐은 감격에 차서 외친다. 아이고 머니나 이런, 너냐 헉? 죽은 게 아니었구나. 물에 빠진 것도 아니었고 다시 돌아온 거지? 그런 짐에게 헉은 헤어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뚝 뗀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짐? 술이라도 취한 거야? 짐의 우둔함을 놀려먹고 싶은 악동기질이 발동한 것이다. 한참 만에 헉의 심수를 알아차린 짐은 분노하고 실망한다. 뭐가 쓰레기인 거 아니? 자기 친구의 머리에다가 흙을 끼얹어서 친구를 창피하게 만드는 놈들이 쓰레기란 말이야. 그제서야 헉은 정신이 번쩍 든다.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비열하고 더러운 짓인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 즉시 헉은 깜둥이 짐에게 몸을 낮추었다. 진심으로 사죄를 표한 것이다. 이 대목은 이 소설의 터닝포인트다. 헉은 드디어 흑인 노예 짐을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서곡에 불과하다. 짐은 노예고 누군가의 재산이다. 그의 자유를 돕는 건 누군가의 재산을 빼돌린 죄, 쉽게 말해 절도죄에 해당한다. 헉 같은 반문명인도 이런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정도로 당시 백인들에게 흑인 노예제는 신성 불가침의 진리였다. 그러니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이 폭력적 진리야말로 헉이 넘어서야 할 최고의 문턱인 셈이다. 헉은 과연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까?